안녕하세요. 오늘은 XH2S 헷갈려. 오늘은 XH2 리뷰입니다. XH2S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안 겹치는 부분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XH2S랑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프린팅에 XH2S가 아니라 XH2가 써있는 거와 앞에 S 배지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XH2S를 리뷰를 한 뒤에 이걸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네요. 대신에 적어도 외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세한 외관 디자인은 XH2S 리뷰를 봐주시고 여기는 거기서 안 다뤘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SD카드 슬롯 뚜껑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 대체 왜 분리가 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T4 때부터 분리가 됐었는데 꾸준히 분리가 되도록 돼 있네요. 저는 당연히 못 느꼈고 주변에 이제 몇몇 프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차라리 반대쪽에 있는 단자들의 뚜껑이 분리가 되면 케이블을 꽂았다 뺐다 하기 좀 수월할 수 있어도 SD카드를 촬영하면서 그렇게 많이 꼈다 뺐다 하나? 차라리 이거를 그냥 좀 더 튼튼하게 연결이 좀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그마한 플라스틱 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T5로 보니까 또 분리가 안 되고 일체형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이 정도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쪽에 있는 단자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덜렁덜렁 되지 않고 딱 열려가지고 일정한 힘을 주지 않으면 닫히지 않는 이 뚜껑 너무나 편리합니다. 확실히 덜렁거리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HDMI 단자는 여전히 덜렁거리는 단자 뚜껑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HDMI의 포트가 풀 사이즈라서 힌지를 넣을 공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위에 있는 미니 LED, 이 XH 시리즈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배터리 잔량이나 몇 장 찍을 수 있는지, 몇 시간을 찍을 수 있는지 상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끄더라도. 근데 사실 바로 키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애초에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볼 일이 없거니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벌려놓고 화면을 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미니 디스플레이는 정보가 다 화면에 뜨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전문가스럽고 간지는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없어도 아쉬울 것 같지 않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쓰면 쓸수록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단자가 다른 단자와 반대쪽에 있어요. 나머지 단자는 다 이쪽 편에 있는데 리모트 단자만 이쪽 편에 SD카드 슬롯 위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 리모트 단자를 언제 쓰냐면 DJI 로닌 같은 짐볼 위에다 올려놓고 촬영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짐볼을 올려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짐볼에 있는 촬영 버튼을 여기랑 연동시키기 위해서 케이블을 항상 꽂아놓고 사용해요. 근데 다른 단자와 같이 있으면 이미 하나가 열려있는 상태로 케이블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다른 단자를 끼웠다 뺐다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촬영하는 순간에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SD카드 슬롯 위에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자를 옮겨서 이쪽에 액세스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아주 좋은 점이고요. 이어서 보자면 디스플레이가 XT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가 있고 마이크와 헤드폰의 뚜껑이 따로 분리돼서 두 개로 열리게 되죠. 이거는 영상 촬영을 할 때 마이크를 꽂고 촬영을 할 때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더 수월하게 돌리기 위함입니다. 두 개가 다 하나의 뚜껑으로 되어 있으면 스위블을 돌릴 때 막히게 되거든요. 여기 단자 뚜껑이. 그죠? 마이크 잭을 꽂아놓은 상태에서도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닿지가 않아요. 요걸 위해서 좀 섬세하게 두 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되게 디자인이 잘 됐다,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진짜 바디 커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거 여러분 T 시리즈에서 그냥 그립만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쪽 폭도 크고요. 그립도 엄청나게 크고요. 심지어 두께도 두껍고 뷰파인더의 그 깊이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종이고요. 생각보다 엄청 크고 심지어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보다도 얘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하나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만족합니다. 굉장히 전문가스럽거든요. 제가 이게 상업 촬영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요거를 가지고 갔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카메라가 크면 일단 신뢰를 좀 하는 경향이 진짜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는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립.
이거 진짜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데 너무 좋아요. 후지필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소니랑 1대1로 비교해서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소니보다 이게 더 제 손에 딱 맞았고요. 니콘 그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니콘 그립이랑 비슷하거나 취향에 따라서는 얘를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립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특히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세로 그립을 끼우게 되면 이 나머지 새끼손가락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받쳐줘가지고 정말로 좋은 그립이 탄생합니다. 그립은 진짜 쓰면 쓸수록 그립 하나 때문만이라도 진짜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네, 다음은 영상입니다. 영상 기준이 아니니까 영상 테스트는 사실 거의 안 해봤어요. 근데 놀랐던 점은 뭐냐면 생각보다 로딩 셔터가 없다. 네, 물론 8K냐 4K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4K 기준으로 봤을 때 로딩 셔터가 거의 없어요. 아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무려 8K 촬영이 됩니다. 요만한 카메라에 8K 촬영이 되는 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런데 사실 8K는 스펙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막 일상에서 촬영하기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롤링 셔터도 좀 심하고요. 무엇보다 초점을 잡는 걸 정말 못해요. 쓸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초점을 잡고 움직이는 실험을 해봤는데 4K는 잘 잡는데 8K로 찍었을 때는 정말 답답하게 느리게 잡거나 아예 끝까지 못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K는 쓸만한 수준은 안 된다. 그냥 넣어놓은 일종의 약간 기믹 같은 기능이 아닌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X-Trans CMOS5HR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XH2S는 5HS 스피드 센서였는데 얘는 R 레솔루션 센서죠. 화소를 그만큼 높였다는 거고요. 기존의 4세대 센서들은 XH2S에 들어간 것도 똑같은 2610만 화소인데 얘는 1400만 화소 더 높아진 4020만 화소입니다. 네, 많이 높아졌죠? 엄청나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이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무보정입니다. 이게 사진 픽셀이 가로가 7000 픽셀이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4K로 보셔도 이 화질이 다 안 담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반인 입장에서 좀 체감 성능을 말씀드리자면 노트북에서 사진을 감상할 때 줌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화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4로 찍을 때나 그럴 때는 한 번 줌하고 두 번 줌하고 세 번 줌할 때까지 네 번째부터는 슬슬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번 더 줌을 해도 꽤 보기 좋은 사진이 나와요. 한 번 더 줌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성능 향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화점에 걸린 상업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를 썼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초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인화를 해도 화질 손실이 없더라고요. 건축 사진을 찍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축 사진들이 휴먼 스케일보다 크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가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 다른 피사체에 비해서 확대를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그때 디테일이 다 살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서 정말로 빛을 발하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찍는 사진들은 주로 인스타에 올리고 휴대폰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2600만 화소나 4020만 화소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인스타그램에서 그 와중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건 기분 탓입니다. 결론. 누구를 위한 카메라냐? 역시 전문가용 카메라다. 근데 XH2S보다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34만 원의 XH2S에 비하면 279만 원은 좀 저렴하죠. 특히 앞자리가 바뀌니까 체감 가격이 3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로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영상 성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T4도 심지어 여전히 현역이거든요. 그럼 XH2는 영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상에 몰빵한 괴물 같은 XH2S를 보고 와서 그렇지 이게 영상을 못 찍을 정도로 딸리는 카메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XH2S를 먼저 봐서 약간 이건 영상이 좀 아닌가?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 별 차이를 모르겠던데. 물론 그렇다고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4K 120p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XH2S가 영상적으로는 성능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도 좋은데 사진은 더 선명하네. XH2S는 화소가 4세대 센서랑 똑같아가지고 사진만 찍을 때는 사실 차이를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XH2는 화소가 많이 올랐네. 특히 화소는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스펙 향상이기 때문에 뭔가 신기종을 산 느낌이 팍팍 들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화소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갤럭시에 한때 1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결과물만 보면 2000만 원 화소의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초간단하게 설명하면 화소는 해상도, 즉
resolution이고 이 resolution은 화질, 그러니까 image quality를 높이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다시 말해 화소만 높아진다고 해서 화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판형의 제약이 심하다면 심지어 화소를 높이는 건 오히려 화질의 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가시적인 변화, 사진을 한 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화질의 차이가 확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XH2S가 정말 전문가, 특히 영상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한정이었다면 XH2는 전문가인데 사진과 영상에 둘 다 흥미가 있어서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찾고 있거나 혹은 사진에 흥미가 있는 전문가 혹은 심지어 꽤나 욕심을 부리는 세미 프로까지도 섭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아마추어도 넘볼 만한 기기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전문가가 아닌데 이 카메라를 고려 대상에 올려놓고 계신가요? 추천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X-T5가 정확히 똑같은 센서에 더 컴팩트한 바디, 클래식한 후지만의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사용해보고 나니까 그럼 T5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X 프로 4는 어떻게 나올까요? 곧 X-T5 리뷰로 돌아올게요.